안녕하세요. 예. 미국 자코비 병원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황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냥 원장님한테 인사드린다고 연락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에 서서 뭐 이 귀한 시간을 뭐 어떤 얘기로 채울까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데 이제 어디까지나 저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제 경험 또 제가 들은 그런 거에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맞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겪었던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떠나기 전에 여기서 수많은 먼저 간 그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나 아니면 그런 준비 과정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머리도 좀 하고 나도 그러고 신경 쓰고 왔는데 예. 내용도 좀 여러분의 어떤 궁금증이나 그런 거에 맞게 좀 속 시원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일단은 퍼펙트 초이스랑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미국 갈래요? 딱 얘기를 하고 딱 거의 한 2년 만에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뭐 원장님한테 이렇게 뭐 빨리 갈래요, 늦게 갈래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퍼펙트 스케줄을 잡아주면 잡아주는 대로 뭐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에이전시 인터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뭐 어렵거나 뭐 저에게 그 어려움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도 그러니까 뭐 저가 이제 듣기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빨리 일할래요. 나는 뭐 늦게 일할래요. 막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빨리 일하고 싶다. 그래서 랜딩하고 한 달 만에 제가 3월 9일 날 출국했는데 출근한 날이 4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만에 출근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보다 뭐 SSN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거기도 신검처럼 우리 나라에서 하는 신검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메디컬 체크 뭐 이런 거 할 게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든가 뭐 이런 안내를 받았고 또 제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엔클렉스를 따고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바로 직전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때 이제 접은 바람에 서브프라임을 무사히 넘겼고 그래서 엔클렉스 라이센스를 딴 지 거의 한 10몇 년이 지나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런 뭐 보수교육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것도 다 그냥 여기서 실장님이 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하고 막 제가 알아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린 녹색 종이를 제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복잡했었는데 그런 거 문의하고 뭐 이런 것도 그 퍼펙트 초이스의 제임스라는 분이 한국말도 잘하시고 뭐 어떤 분은 그 제임스가 뭐 자기한테는 영어로만 한다 그러던데 저는 한국말로 그냥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에이전시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투석실에 간다는 거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투석실 이제 잡 인터뷰 갔을 때도 거기 퍼펙에 이제 쉘던이라고 이제 그 인터내셔널 간호사 총책임자 같은 그런 흑인 남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저 데리고 가가지고 인터뷰해주고 뭐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하면서도 이렇게 저희는 주급으로 받았거든요. 페이 그냥 제깍제깍 다 나왔고 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싱홈에서 일하는데 이제 코비드가 걸렸대요. 그래서 뭐 거기 여러분 뭐 스테이시랑 나중에 인터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널스인데 이제 그런 널스 매니지를 하거든요. 그 스테이시가 직접 가고 꽃다발 들고 찾아오고 애들 케어도 해주고 막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시 돈 많이 주잖아요. 얼마 주죠 요즘에? 저는 2천만 원 넘게 줬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 돈이 별로 안 아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저희 사촌 동생들이나 뭐 유학 간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그런 스태핑이 어떤지를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돈 들더라도 나는 안전한 길을 가겠다 해서 이제 뭐 다른 데도 사실은 저 몰랐어요. 다른 데 뭐 공짜로 간다는 데도 있었다는데 이제 그냥 안전하고 그런 믿을 만한 데를 선택한 기준이 있었고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그 돈이 별로 아깝지 않고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2년 계약하고 가는데 제 처음에 이제 투석실 클리닉을 가서 4개월 만에 이제 그 페널티를 내고 계약을 종료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그냥 메일로 얘기했어요. 나 이러해서 미안한데 나 어디 가야겠다. 뭐 너가 페널티 얼마 그 제가 아까 말한 쉘던하고 이제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페널티 얼마인지 계산해서 알려주면 내가 바로 처리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페널티 제가 12,5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이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 소송하고 변호사 써가지고 뭐 깡리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신경을 쓰기가 싫어가지고 또 원장님 얼굴도 있고 그래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바로 릴리즈 레터 주더라고요. 나이 많고 그다음에 경력 없으니까 영어 못하니까 그래 가야 할 수 있어서 편안하게 들어가고 수업을 시켜주는데 그런 시켜주고 그만 왔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죠? 그 학생을 이 회사 이제 앞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취직은 물론 잘 되죠. 지금 미국에 간호사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예. 이제 하우징은 저의 꿈의 집이에요. 저 사진은. 안 돼. 저가 이제 처음에 가서, 다 궁금하시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배가 거기 있었어요, 뉴욕에. 똑같이, 이제 원장님은 아니지만, 퍼펙트 초이스랑 계약을 해서 이렇게 그런 루트를 밟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 집에 2주 동안 기거를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은 제가 맨하탄 관광을 하고 싶어가지고 타임스퀘어 호텔 일주일 잡아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구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브루클린을 갔는데 왜냐하면 제가 일할 곳이 브루클린에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뭐라 그러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기도 했고 동네가 또 그런 동네이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안전을 돈으로 사겠다 해서 그 맨하탄 바로 길 강 건너서 보이는 롱아일랜드 시티라고 지금 되게 뭐라 그러지? 젊은이들 핫플레이스인데 렌트비는 맨하탄하고 똑같아요. 그 대신 거기는 다 건물이 새 거고 좀 그렇거든요. 바로 다리만 건너면 맨하탄이니까 거기에 원베드룸 3,500불짜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급으로 받는 거는 그냥 다 렌트비로 했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갈 때 좀 돈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썼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1년 있었고, 근데 거기가 되게 살기는 좋았어요. 한국 아파트 같이 맨하탄도 보이고, 뭐, 가드도 있고, 안에 짐 있고, 뭐, 다 이렇게, 공원, 옥상공원 다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있었고, 심지어 거기 그 파티룸이 있어가지고, 제가 플랭클린 7기인데, 저희 기수는 되게 좋았거든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제가 도움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 있는 플랭클린 7기들 단톡방이 또 있어서 제가 우리 아파트에 모여라 해가지고 저희끼리 또 파티도 하고 막 그런 교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년 지나고 딱 이제 코비드가 좀 풀리겠다 싶으니까 렌트비를 4,000불로 올린다는 거예요. 거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적응도 됐고 그래서 좀 싼 데 찾아가지고 가다가 이제 지금은 퀸즈의 플러싱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많은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예. 네. 원베드룸인데 2,000불. 근데 저는 되게 싸게 구한 거고요. 근데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뭐 주택을 그러니까 그냥 집인데 하우스인데 사느냐 아니면은 저는
전문 렌탈 빌딩, 렌탈 컴퍼니에서 하는 빌딩이고요. 그리고 뭐, 또 그냥 집을 단독 주택을 또 빌려서 사시는 분들 있고,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에 맞게 하는데, 어렵진 않아요. 돈만 있으면. 돈이 문제죠. 예, 예.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뭐, 2,000분? 예, 예. 예, 저는 방에서 자고 아들은 거실에서. 예. 아니에요. 저는 예, 사실 렌트비는 너무 아까운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맨하탄에서 살려면. 그래서 이런 정원이 딸린 집은 베이사이드라고 플러싱에서 더 들어간 어떤 주택가인데 거기 한국인들 되게 많이 살거든요. 거의 기본적으로 3베드에 2베드 그러면 아마 100만 불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이죠. 네, 저도 이제 조만간 저런 집을 사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5월에 근무하기 때문에 뭐 환자 수당 얼마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근무하는 자쿠비 5월을 그냥 설명드리자면 수술 룸은 9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하는 널스는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이 한국인 널스거든요. 한국인 널스가 한 15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 병원은 한국인 널스끼리 되게 사이가 좋고 좀 그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모임도 하고 뭐 이런 편이에요. 그리고 그 하스피털이기 때문에 모든 과의 수술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트라우마 병원이거든요. 트라우마 병원이 뭐냐면 건샷 아니면 스테븐드 뭐 이런 것들 이런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고 그래서 24시간 가동을 해요. 그래갖고 데이, 이브닝, 나이트 시프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오리엔테이션이 안 끝난 오리엔트이기 때문에 8시간 5일 근무를 하지만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12시간 3일 그러니까 한 달 중에 하루는 4일 근무하는 시프트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4일이 남잖아요. 어떤 사람은 투잡을 해요. 그 4일 동안 다른 병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하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거기 스텝이 돼가지고 병원 2개를 근무하거나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뉴욕은 물가가 또 많고 또 아이가 어리면 학비도 비싸기 때문에 예, 거의 뭐 투잡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페이는 죄송해요. 제가 시간당 40 몇 불을 받는데 예, 제가 얼마 받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퍼펙에 계약할 때도 뭐 똑같이 계약하겠지. 그래서 저도 30 몇 불인데 그것도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계약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던 경력 10년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50 몇 불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토탈 페이로 하면 그 4년제 대학 나온 제 그 페이로를 찍히는 게 8만 6천 불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경력을 인정받으면 한 거의 10만 불 가까이 9만 뭐 6천 9만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짠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저희도 왜 그냥 시립병원이나 뭐 이런 데는 좀 공무원은 짜잖아요. 저희가 하는데도 뉴욕 시티 병원이기 때문에 준 공립병원 수준이어가지고 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반 콜롬비아나 뭐 마운트 사이나이 같은 프라이빗 좋은 병원 그런 데는 한 저 경력으로는 한 13만 불 정도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 저는 워라밸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그만큼 회복을 해야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투잡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대부분 우리 간호사가 자코비에 적을 주고 투잡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코비가 한국 간호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편안한. 예전에는 자코비 못 와서 막 환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진짜 완전 거기는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예. 한국 간호사 없으면 안 돌아가요. 저희 수술실은. 병원 인터뷰 이제 제가
처음 가서 수석실 인터뷰 할 때는 그냥 뭐 거기는 별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 오너랑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퍼펙트 초이스의 쉘던하고 친구 사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퍼펙트에서 간호사 보내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만 뭐 예스 노를 결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별 부담 없이 인터뷰를 받고, 그냥 뭐 투석 경력 없는 거 다 알고 뽑았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뭐 했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젊은 남자애가 매니저였는데 너 미국에 왜 왔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물어봤던 것 같고요. 그냥 부담 없이 인터뷰를 봤는데, 근데 이제 자코비 들어갈 때는 자코비는 저희 선배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와서 이제 다 뿌렸어요. 막 아는 사람들 다한테 나 미국 왔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선배가 저를 그 자코비 5할에 레퍼해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 단위는 거의 대부분 레퍼로 들어가요. 이제 자페어라 그래서 요즘에는 간호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우리로 말하면 박람회 같은 거 그런 거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소개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선배가 레퍼를 해서 인터뷰를 받고 그 인터뷰 보러 갔는데 그 매니저가 뭐 막 저기 인터뷰를 뭐 기본적인 걸 막 했겠죠. 근데 제가 좀 운이 좋아요. 인덕도 많고. 그게 뭐였냐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뭐 봉사 같은 거 이제 제가 좀 내세우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이러이러해서 서울대 병원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뭐 의료봉사를 갔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매니저가 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 이민 온 지 3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된 것 같아요. 영어도 잘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막 이랬는데 아마 그런 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4명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전체 병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그 오리엔테이션 받아도 월급은 다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달부터 이제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별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한국 간다고 하니까 거기 70 먹은 할머니가 너 가서 영어 좀 하고 와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영어를 잘하면 투잡하기도 쉽고 뭐 일하기도 쉽고 막 그런데,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있었던 사람들은 영어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딱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반은, 왜냐하면 수술실 경력이 1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반은 눈치로, 그리고 반은 그냥 몸으로 일해요. 말 안 해도 그냥 뭐 하면 이렇게 몸이 먼저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애들은 저보고 노 러시 그러면서 막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고 너무 막 급하게 일하지 말아라 막 이럴 정도로 그래도 이제 저는 워낙 지금 간호사가 없고 또 거기에서 한국인 간호사는 일도 잘하고 불평불만 없이 군소리 없이 말 잘 듣는다 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잘리진 않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은 좀 있습니다. 예. 스크랩하고 그다음에 서큐리 제너리스의 비율을 보는 게 자코비는 거기도 테크니션 있고 그 서큘레이팅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간호 면허증을 딴 사람들은 스크럽을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서큘레이팅 먼저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간호사들은 스크럽을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스크럽을 할 줄 아는 한국 간호사들은 스크럽 들어가고, 저도 처음에는 스크럽 먼저 했어요. 지금도 스크럽 들어가라고 하면 하고, 근데 어떨 때는 스크럽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말도 안 통하고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갖다 달라고 말만 하면 되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OR 널스는 서큘레이팅이 먼저 기본이고 스크럽을 할 줄 알면 훨씬 더 도움은 된다. 그런 비율이요. 비율은 서큘레이팅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스크럽만 전문적으로 하는 테크니션들이 따로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뭐 제가 트라우마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트라우마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람을 할 때 나는 스크럽도 할 수 있고 서큘레이팅도 할 수 있어.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잘리지 않는다고
거는 제가 스크럽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저도 갈 때 막 임상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더 염려하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영어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영어를 많이 하시라.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하는 영어랑 막상 거기서 부딪혀서 하는 영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아니면은 뭐 미드 이런 거 영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미국 가서 돈을 더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 워라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투잡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영어가 안 됐기 때문에 투잡을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비드 때문에 길거리에 코비드 테스트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시간당 100불씩 줬어요. 제가 45불 받을 때 100불, 150불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 코비드 때 한몫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제가 선뜻 그거를 하려고 달려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 내가 좀 영어가 된다 하면은 나의 근무하는 병원의 급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시간당 페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죽기 살기로 영어를 하시면 훨씬 더 미국에서 정착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럽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만족해요. 근데 가서 적응하는 1년 동안 처음에는 내가 왜 그 한국의 안정적인 생활을 두고 여기를 왜 왔지 이런 뭐라 그럴까 후회 아닌 후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렸는데 이제 맨하탄이라는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 막 널려 다니고 지하철에는 막 이따시만한 쥐 다니고 심지어 막 길거리에 사람똥도 봤어요. 그리고 전 세계 거지들은 다 길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코비드 상황에 약간 그 에이시안 헤이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저희 아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타임스퀘어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가다가 흑인들이 막 어깨빵하고 그랬대 저희 아들한테. 막 그렇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도 한국이 너무 좋아요.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다 그러잖아요. 걔네는 은행 한번 가도 하루 종일 걸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관공서 페이퍼 하나를 해도 걔네들 잘못했어. 그런데도 그건 너 사정이지. 걔네는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주거 환경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안전을 돈으로 사느라고 그 비싼 렌트비 주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추가적인 그런 비용.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그렇고요. 지금은 그냥 여기서 그냥 오래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한 20년 살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미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내가 좀 여유가 되면 또 일 안 하는 4일 동안 여행 다니고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런 모든 가능성은 내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건샷이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낮 동안에만 근무를 하다가 약간 이제 오버타임을 한다고 밤 근무를 이제 자청해서 갔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OR에서 테이블 데스나 데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데스를 2번이나 봤어요. 하나는 올간 도네이션이라 그래서 그냥 그 장기 기증 하는 그런 거 스크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6층에서 폴다운한 젊은 여자가 이제 그냥 CPR 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체스트 다 열고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테이블 데스를 했고,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거는 항상 있어요. 그 병원이. 왜냐하면 브롱스 지역이 아시겠지만 뉴욕에서 범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샷이 한 달에 한두 건은 와요. 그리고 스테븐드는 매주 한 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떤 이미 크로닉한 병원은 사람들이 다 프라이빗 병원으로 가고, 왜냐면 거기가 더 수준도 높고, 그러고, 이제 그런 데는 트라우마까지 커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트라우마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저기도. 그래서 그 트라우마 레벨을 따라서 인증받잖아요, 우리도. 거기도 뭐 자랑스럽게 트라우마 하여튼 그런 거 막 내세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알이 3교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떤 사람은 11 to 11, 어떤 사람은, 밤에 7 to 아침 7, 이런 식으로 그런 유연하게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달려드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약간 루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 저는 루틴한 투석보다는 투석은 나한테 안 맞는구나 해서 이제 저는 수술실로 간 편입니다. 투석실이 훨씬 낫죠. 투석실은 매일 똑같이 보는 환자의 똑같은 루틴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데 영어 때문에 뭐 어렵다 이런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수술실은 가면 매일 다른 사람의 다른 수술에 그다음에 쓰는 것도 뭘 쓸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수술실 갔는데 서전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있어 보니까 수술실의 장점이 또 매일 하는 것만 똑같이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조금씩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시티병원에 다 있어요. 근데 시티병원 투석실은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좀 미국의 경력이 있어야지. 단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선생님은 이렇게 그 선생님은 되게 큰 회사인데 미국에 본인이 트라이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있다가 이번에 그 할렘이라고 똑같은 그 시티 병원인데 제가 아까 잡페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인터뷰 보고 할렘 병원 투석실 들어갔어요, 이번에. 네.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2명 본대, 하루에. 네. 네. 제가 한국 나이로 50이요. 그러니까 제가 49에 간 거죠. 작년에 갔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자코비 수술실 갔을 때 거기 있는 한국 선생님들이 저보고 여기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간호장교로 11년 근무했고 그다음에 보건교사로 제가 한 10년 근무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미국 간다고 한 2년 임상 다시 병원 근무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연세가 되신 분들도 아시지만 한국에서 50이면 거의 그렇잖아요. 이제 은퇴할 시기고 저는 제 2의 인생을 설계를 미국에서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 나이가 별로 늦었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이 들고 경력 없고 영어 못하면 미국에 열심 없는 가야를 제가 우리 후배의 실력을 잘 아니까 제가 그걸 근데 미국은 70 넘은 할머니들도 막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막 최고는 이렇잖아요. 막 뒤뚱거리면서도 일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다 그만큼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 신체와 뭐 이런 게 허락한다면 저는 더 일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아까 4명이 같이 오리엔테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저 말고 세 명이 다 수술실 경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간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영어가 다 잘 되죠. 예. 예. 근데 이제 영어만 된다면 지금은 워낙 우알 간호사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르쳐서 써요. 그 본인이 그런 거를 뭐랄까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충분히 수술실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실례로 저희 자코비 병원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몇 달 전에 이제 새로 오리엔티를 뽑았는데 한국인 너스를 추천을 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받던 매니저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5월 경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너 가서 ESL 조금만 하고 와라 하고 이제 커트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음에 이제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매니저가 다시 불렀어. 너 그래도 그냥 생각 있으면 와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나 기분 나빠서 안 간다고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영어만 되면 일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술실 하고 쉬고 싶으면 그렇게 저희 병원처럼 처음부터 OT를 시켜주는 병원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그래도 2006년에 미국 가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IELTS 시험 딱 한 번 봤거든요. 그때 스피킹 6.0 받고 오버롤 5.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아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 그냥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지? 그냥 영어를 좀 하면 내가 편한 거고, 영어 없이 가면 정말 맨땅에 헤딩하시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사람들도 그렇고, 영어는 평생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몇십 년 사셨던 분들도. 예. 예, 저도 앵클레스 딱 한 달 했어요. 예, 원장님 강의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 경험이에요. 제가 그 랜딩할 때 도와줬던 선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선배가 이제 지금 LA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LA를 가려고 했더니 이 선배는 IELTS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인도스를 하려면 토플을 다시 봐야 된대요. 근데 플랭클린을 하면 그런 거 없이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미국 전역을. 제가 아까 트래블러스 혹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스가 워낙 없으니까 다른 주에서 이제 그냥 널스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집도 구해주고 월급도 스텝이 받는 거에 한 3배 이상 줘요. 그래서 트래블러스는 한 120불, 150불 받거든요. 제가 만약에 40불 받는다 그러면. 근데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오래 못 있어요. 한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는 10년은 이제 여기 뉴욕 동부에서 살다가 10년은 다시 LA 서부 쪽에 가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올 계획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레주메를 낼 때도 한국 대학에 나온 대학 증명서를 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제가 느낀 거예요. 저희 그 자코비 HR 담당자한테 제가 플랭클린 대학교 졸업장을 내야 되는데 저는 그 성적 증명서가 졸업장인 줄 알고 처음에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실장님한테 막 졸업장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막 메일 보내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걸 내밀면서 이제 그래도 성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적 좋은 무슨 이렇게 상장 같은 거였나 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레주메 낼 때도 조금 더 폼이 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플랭클린 7기라고 그랬는데 저희 기수들 중에 처음 이제 다 퍼펙에서 다 너싱 가긴 갔어요. 근데 지금 콜롬비아 병원에 계신 분, 뭐 마운트 사이나에 계신 분, 그러니까 프라이빗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플랭클린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MP를 하더라도 미국 대학 그 학위가 훨씬 더 인정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 때는 초이스가 두 개가 있었어요. 너싱홈이 있었고 투석실 있었고 이제 병원으로 바로 못 가. 뭐 센트럴 오피스가 있어서 이제 병원 하이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듣고 이제 두 군데 중에서 저는 제가 투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투석을 갖고 저는 너싱홈 간 것보다 훨씬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기회가 된다면 예, 한국에서 좀 투석을 배워가지고 투석실을 가시면 훨씬 더 적응하시기 쉽지 않을까. 예. 예. 네.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지금 수속을 해도 제가 2년 만에 갔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1년은 걸리거든요. 그 1년 동안 저는 투석실에서 근무를 하겠어요. 저 갈 때도 투석실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어도 거기서 가르쳐서 쓴다고 투석실 근무자를 많이 뽑는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지금은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 미국 가려고 일부러 다른 그 스페셜리티가 있어도 투석실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처음 투석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 어떤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투석을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도 힘든데 미국 가서 영어로 투석을 배우려니까 조금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에 아, 내가 이미 투석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이제 못 온다고 팽팽 놀았거든요. 놀지 말고 투석을 좀 배우고 올 걸 이런 후회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부터 투석실 근무 1년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투석으로 랜딩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 에픽은 그냥 클릭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 OR 노트라 그래서 노트에다가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무슨 문장으로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그래서 라이팅에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제 스피킹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피킹이 되면 그 라이팅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네. 그런 어떤 손으로 쓰는 거는 그 투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거의 루틴하게 쓰는 것만 써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프랭클린 저보다 한 기수 늦게 한 선생님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2할 경력인데, 투석을 여기서 1년 동안 하고 갔어요. 아까 제가 말한 전자의 케이스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제 그 투석에서 쓰는 널싱을 그냥 우리 그런 메모판에다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도 다 방법을 강구를 해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받아요. 저랑 어떤 캄보디아 애랑 같이 받았어요. 근데 그 방금 알려주고 다시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딴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한국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일하면 책임감 있게 해주고 그래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콜롬비아인가 이제 어떤 선생님이 가서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선생님의 오빠도 이렇게 간호사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레퍼를 해서 오빠 레즈메를 넣었죠. 근데 인터뷰도 안 보고 그냥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선생님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인 널스다 그러면 다들 먼저 가셨던 분들이 다들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다 털을 닦아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인식이 좋아.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맨 땅에 해당하던 그런 어려운 게 아니고 아 얘는 한국인 널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일 잘하겠구나 이런 인식들은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디 같은 투석이요? 아니면은 다른가? 선생님 전공이 어딘데요? ICU는 투석실 경력 없어도 지금 못 뽑아요. 예. 영어만 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워드보다 ICU가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환자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다 말 못하는 환자들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것도 근데 사실 우리 간호사들이 미국 갔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잘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지금 지역에서는 미국 모든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간호사랑 미국 간호사 아닌 사람은 멸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병원으로 간 사람은 아까처럼 멸종을 가서 경력을 쌓는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는 다른 병원으로 프로모션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병원으로 간 경우는 아까 일주일을 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시간 걸려요. 바로 출근이 안 돼요. 오늘 일주일 갔다가 일주일 있다 출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생산이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병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렉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일주일 출근했다 그러더라도 출근이 언제냐. 그럼 이번에 원생님들이 이제 돈 사기에서 멸종을 있으면서 돈 사기를 사기됐어요. 그 언제 가요? 내년 12월에 12월에 출근해요. 근데 그 출근하는 것도 HR 담당자가 또 날짜를 정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회사에서 바로 미국에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멸종하면서 1년 동안 돈 벌면서 경력 쌓으면서 딸리지 않는 스텝을 쌓는 것이 미래를 골라서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을 바로 간다? 그런 경우, 그런 에이전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병원을 보내준다고 해요. 그게 미국하고는 지금 미국의 속도하고 맞지 않아요. 미국은 100%는 나만 병원에 갈 수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간다면 1년 있다 출근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으냐? 일단 미국의 랜딩에서 돈을 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부원을 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랜딩에서 한 달 만에 투석실 가서 4개월 있다가 하스피탈로 옮긴 케이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투석실에 있는 4개월 동안 나름 어떤 그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 기간이었던 것 같고, 약 작은 클리닉이었지만, 미국 사회가 이렇구나,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아마 바로 병원에 갔으면 저 아마 잘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투석실에서 약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게, 사실 저는 갈 때는 1년 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선배가 빨리 레퍼를 해주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간 건데, 약간 그 경력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끊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가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 전제는 내가 영어가 잘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병원에서도 그냥 잘리는 한국인 널스들도 있고, 걔네들은 진짜 아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잘라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렇게, 그 뉴욕 시티 병원에서 잘리면 다시 재취업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좀 바로 미국 병원으로 가는 건 좀 엄청 용감하거나 엄청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